안녕하세요. 마카오의 김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한명숙 전 총리에 관련된 기사가 최근에 떴어요. 예, 그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기사의 내용을 한번 보시지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한명숙 사건은 인권유린 범죄, 윤석열 대국민 사과해야 이렇게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식의 성명을 냅니다. 뭐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그거죠. 예, 뭐 검찰이 잘못했다. 그 한명숙 사건에 대해서 이런 기사를 주저리 주저리 했어요. 성명을 내고 예,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골 때리는 거예요. 골 때리는 게 뭐냐면 이 더불어민주당은 정말이지 삼권 분립이라는 거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한명숙 사건은 뭐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미 법원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건이에요. 예. 그래서 이미 그 사법부의 판결이 결정난 사건입니다. 그 혹시나 또 의심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이게 그 나무위키 관련 내용인데 예,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해서 쭉 나옵니다. 뭐 개요부터 재판 과정 결과 쭉 다 나오는데 뭐 이거는 내가 뭐 지금 여기서 한명숙 전 총리의 사건 자체를 뭐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고요. 쭉 내려가다 보면 여기 보시죠, 그죠? 재판 결과와 판결문 해서 보면 여기 보면은 1심 결과, 2심 결과, 대법원 판결 결과까지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얘기를 해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다 난 거예요. 네,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거고 이미 그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 판결을 받고 공소시효도 사실상 7월 말인가 그럴 거예요. 네.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법 집행은 사법부 고유 권한이거든요. 예. 그래서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으면 그거를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예. 근데 지금 이 더불당이 하는 거를 보면 그 입법부가 예, 사법부의 판결 자체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지금 들고 일어나는 거거든. 그리고 행정부도 마찬가지예요. 행정부도 마찬가지로 사법부의 어떤 그 판결들을 계속 정치적 이유에 의해서 뒤집고 있죠. 그죠? 네.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전교조도 그렇고, 예. 특히 그 국가보안법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전부 다 정권이 바뀌면서 이전에 있던 판례들을 다 뒤집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민주주의를 하는 데 있어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대한 삼권 분립이 기본 원칙 가운데 하나거든요. 아마 중학교? 예, 민주주의 기본 원칙 할 때 삼권 분립이 기본 원칙 중에 하나라는 거는 아마 중학교 수준의 사회 과목을 하신 분들이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으면 그걸 인정을 해줘야지. 그 현 정부인 행정부 그리고 국회인 입법부가 사법부의 판결을 인정하지 못하면 혹은 인정하지 않으면 어느 국민이 사법부의 권위를 인정합니까? 예.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그 성명을 입법부 여권에서 입법부죠, 그죠? 국회의원들이니까 그걸 냈다는 얘기는 예, 이미 우리나라 사법부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는 얘기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만에 하나 한명숙의 재판이 어떤 식으로든지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은 뭐
예. 누가 이제 그 사법부의 그 법 집행을, 예, 고지고대로 혹은 법 집행에 대한 권위를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 우리나라 사법부는 행정부의 신여가 된지 오래예요. 원래는 대법원 판결이 마지막이거든요. 예. 대법원 판결이 원래는 마지막, 원칙적으로 마지막이고, 헌법재판소의 어떤 사안이 넘어가는 경우는 미국이나 다른 경우에는 굉장히 드물어요. 예. 그러니까 사법부가 그 특히 대법원의 그 판결은 정권에 관계없이 그만한 권위를 갖는다고요. 예.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그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 그 대선 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을 했고, 그리고 그 대법원 임명된 대법원장은 행정부가 바뀐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여전히 지금 대법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선출된 트럼프 정부에서 선출된 그 대법원장이, 예, 그 선거 부정에 대한 트럼프의 그 고소들을 다 날려버렸어요. 예, 다 날려버렸다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독립적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하려고 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광주에서 뭐 데모하고 뭐 서울에서 데모하고 뭐 독재 정권에 맞서서 싸우는 뭐 이런 거를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랑 민주주의랑은 사실상 관련이 없어요. 예. 자유주의가 보장이 되느냐, 법치주의가 보장이 되느냐, 삼권 분립에서의 그 삼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 그리고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인정해 줄 수 있느냐가 민주주의를, 그 나라가 혹은 그 사회가 민주주의를 수용할 수 있느냐의 척도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예, 사법부는 행정부 신여된 지가 오래됐고, 입법부가 우리나라에서는 대빵이야. 입법부가 우리나라에서는 대빵이고, 그 결정적으로 입법부는 법 입법하는 거랑 법 집행하는 게 그거를 구별을 못해요. 예, 지금 이 한명숙 사건의 핵심은 재판 결과가 이미 나왔고, 그 재판 결과에 대한 법 집행은 사법부의 고유 권한입니다. 사법부의 고유 권한을 왜 입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라면 민주주의를 하면 안 돼요. 현 여당의 그 국회의원이라는 작자들이 떠든 얘기들을 보면 진짜 가관이야, 가관. 어. 사법부가 뭐 행정부를 도와줘야 된다, 대통령을 도와줘야 된다는 식의 발언을 하는 사람이 있질 않나. 국회의원들, 특히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떠들었던 내용들을 보면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는 그냥 데모하고, 예,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우는 게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민주주의 공부 다시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의 그 국회의원들, 특히 여당 쪽의 국회의원들의 그 사고방식으로 봤었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민주주의를 하면 안 돼요.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정치 공작을 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들고 들어와서 여론몰이 하는 거에, 예, 국민 여러분들이 휩쓸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휩쓸려서는 안 되고 그런 개소리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그나마 민주주의가 돌아가고 나라가 바로 돌아갑니다. 예, 제발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